마흔두 번째 풍례익계라 하는 것은 손괴와 반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더하여 준다라는 의미에서 더하릭자로 계명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손괴가 그러하고 익계가 그러하듯이 이것은 모두가 백성을 중심으로 손과 익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이 윗사람에게 더해주는 것은 손이라고 하였을 때 여기는 반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주는 것을 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서경에서 민유방본이라 했듯이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라는 입장에서 모든 계명은 바로 제상자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백성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풍례익이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바람과 우레라고 하는 것이 바람만 불어도 새차는 것인데 여기에 뇌성까지 치면 바로 더 그 힘이 가중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레가 치고 있을 때 우레 자체만도 그 기세가 무서운 것인데 거기에다가 폭풍까지 불어준다면 그 기세는 상승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세가 상승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더하릭자로 그 기세가 더욱더 한층 강화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격 풍로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레가 치고 바로 매서운 바람 소리가 그야말로 노효, 성낸 것처럼 부르짖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세찬 그 기상이라는 것은 왕도 이카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도가 아래 백성에게 도움을 주는 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것을 윗사람, 즉 제상자들의 것을 덜어다가 아래의 백성에게 더하여 주면 이익이 되고 아래의 백성의 것을 덜어다가 윗사람한테 더해주면 손괴가 된다라고 하여서 바로 소위 연자는 익과 손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된 연유는 개 방본후적 방령이 군안이니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의 근본이 후하면 국가가 편안하고 임금 또한 따라서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이기라고 하는 도움이 되는 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적반시라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에 반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손이 부리면 필이기라 우리는 손해가 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말하면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반동을 하면 반대로 움직이면 그것은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역의 원리는 극적 필변의 원칙을 갖기 때문에 뭐이든지 다 하면 반드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의하여 끊임없는 손해를 보다 보면 언젠가는 한 번은 다시 이익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입괴로 뒤이어 받는다라고 합니다. 목도 내행이라고 해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이기 때문에 동방의 38목이라고 해서 목이고, 바로 손괴로 보면 괴상으로 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풍래익계는 모두 나무라는 그런 도리가 있기 때문에 큰 시내라든지 이런 것을 건널 수 있는 괴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궤덕으로 보면 진괴가 통이고 손괴가 있듯이 움직이기를 손순하게 함으로 해서 바로 우리가 활동하면서도 손자를 쉽게 말하면 이 순자로 봐버리면 우리가 움직이되 순리대로 하시면 나날이 앞으로 나아가며 끝이 없이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괴체로는 손상이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양이라는 것은 원래 여기에 있었던 곤괴에 있었던 것이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해서 손괴와 정반대로 보는 것입니다. 구호에 덕으로 보나 재주로 보나 지휘로 보나 모든 것이 중심에 있어서 지성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이 중심지성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제해이거물이라 은혜로서 모든 백성에게 이익을 주려는 데에 지극한 정성과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백성에게 도움을 주는 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는 이 보조된 자료는 손괴와 입괴에 관하여 다시 한번 짚어보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융산이 씨가 말하기를 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앞에 괴에서 말했던 손괴의 반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바로 입괴를 거꾸로 뒤집으면 바로 손괴가 되고, 손괴를 뒤집으면 입괴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괴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뒤에 볼 부분에 있어서 손괴의 절반과 손괴의 아랫괴와 손괴의 윗괴에서 그 의미가 달라진 것처럼 입괴 역시도 똑같은 구조로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앞서 봤던 손괴의 의의가 그걸 뒤집었을 때 입괴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효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이처럼 이건 손괴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손괴라 하는 것은 태제한이 이렇게 태상절로 있지만 본래는 건괴라고 우리는 앞에서 봤던 것입니다. 바로 본래는 건괴라고 하면 여기에는 무슨 말이 되느냐, 세 개의 양이 이 실이라는 개념을 갖기 때문에 부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건괴로 있었다라는 것은, 이 말은 뭔 말 하려고 하냐면, 건괴라는 것은 양효가 세 개이기 때문에 모두 부와 그야말로 꽉 차 있는 실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백성들이 잘 살고 있었던 것인데 이 소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부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었던 튼튼한 견실한 재정이 있었는데 라고 일종의 글이 쓰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자, 건양이 제한을, 건양이 이렇게 아래에 있다라는 말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부를 견실하게 누리고 있었는데, 손, 건지, 구삼하야, 건해, 구삼이라는 이 한 획을 덜어다가
이 권지상저 권의 위에다가 딱 얹혀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 소린 거는 백성들이 부자로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 백성의 재물을 갖다가 윗사람에게 갖다 올려 바쳤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자, 이것이 바로 즉시 손하지 양시라야 하괴의 양시를 덜어다가 바로 윗괴의 음어에 더해주는 상이 된다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괴의 반대로 보면 이괴가 나오는 것입니다. 손재상하니 이 손괴라고 하는 것이 이괴라고 하는 것은 이 손괴가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본 건체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앞에처럼 손괴는 아래에 백성들이 부자였는데 이번에는 조정에 돈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정에 부실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건양이 위에 있으면서 건의 구사를 여기에 있어야 할 건괴를 아래로, 그래서 조정에 있는 돈을 갖다가 아래 백성들한테 넣어줬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 구사를 덜어다가 건의 바로 아래로 더해주니 이것이 위의 양시를 덜어다가 아래의 음허를, 다시 말하면 아래의 백성들이 허약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줬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그 효에 오고 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부실이 상허약이면 아래가 부자인데 위에 조정이 허약하면 자연히 아랫사람 걸 덜어다가 위에 더해주면 좋고, 만약에 백성이 잘 산다면 반대로 조정에서 부를 누리고 있고 백성들이 좀 못 살면 자연히 윗사람 것을 덜어다가 아랫사람한테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상하가 서로 교차해서 서로 경자, 서로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여기에 손익이란 말은 그 말이죠. 줄 것은 손이요 받는 것은 이기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 그 돈은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상하가니. 이렇게 해서 아랫사람 것을 덜어다가 위로 주면 손괴, 윗사람의 조정의 것을 덜어다가 아래다 주면은 이괴. 그런데 이런 괴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 뭐냐? 이게 고지성현은 부후지자, 고지성현이 이런 부후의 바탕은 영사재민이연정 불재기며, 차라리 이런 부자의 이런 자본은, 애성현은 어떤 정치를 했느냐? 애성현이라는 것은 이런 부후한 바탕의 자본을 차라리 하여금 백성에게 있게 할지언정 위정자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는 않았으며 이 소리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부를 누리게 할지언정 자기는 부를 누리는 데 있지 않았고, 건박지용은 검소한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통치자들이 차라리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건박한 생활을 할지언정 백성들한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는 만약에 통치자들이 자기의 통치자가 살찌고 백성들이 수척해서, 이것은 더 쉽게 표현하면 이 통치자들이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몸뚱아리가 빵빵해지는데 백성들이 삐쩍 말라갖고 산다라는 거, 이것은 백성이 가난하게 되면 통치자 자신들은 백성을 떠나서 어서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설령 힘들어서 가난해서 수척한다 할지라도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부자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밀락이 오역무라,
백성들이 좋아하고 나 역시도 걱정 없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손하이 자익하야, 손하이 자익으로, 그래서 아랫사람 것을 들어서 스스로 익한 것을 군자는 스스로 손해라 생각하고 내 것을 덜어다가 아랫사람에 주는 것을 군자는 이것을 내 자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백성 위주의 손익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라 하는 것은 리유유왕하며 바로 가는 바 있는 것이 이루어서 모든 일을 앞으로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큰 리섭대천이라 큰 하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라고 했을 때 이 대천을 건너는 것은 바로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가 나오게 되고 배를 만드는 것은 나무라고 해서 목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기라 하는 것은 증이기라 더하여 준 것인데, 괴됨됨이 상계 초핵의 양을 덜어다가 하계 초핵의 음으로 내려준 것이니, 이처럼 상계로부터 하계의 아래에 내려주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라는 계명을 붙인다. 왜 리유유왕이냐? 쾌의 구호와 유기가 모두 중정의 덕을 가지고 있고, 쾌체로 말하면 아래의 진깨나 위에의 손깨가 모두 나무상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쾌상으로 말하면 진깨는 우레이기 때문에 나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진깨를 오행에 동서남북으로 붙여보면 진깨가 동방에 속하기 때문에 동방의 38목으로 잡는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래서 모두 나무상이 된다. 나무로 배를 만들기 때문에 그 점은 가는 바가 있는 것이 좋고, 큰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배의 역할이 되어서 큰 하천을 건너는데 이롭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진하소는 모두 나무상이라 하는 것은 방위로 말하면, 이것은 오방, 동서남북으로 말하면, 이 오방으로 말하면 지는 동방 38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상으로 말하면 손깨는 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나무를 취해낸 것입니다. 운봉의 씨알 범괴는 주역에 있어서 64개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4꾀를 주로 하는 것입니다. 4개가 주기 때문에 법물은 이하 2번이라 모든 사물은 아래가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4꾀이기 때문에 하괴니까 소나를 위지 손이요 이가를 위지 이기, 그래서 아래 꾀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를 들은 것을 손이라고 아래에 더해주면 이기라 하는 것이 하괴 중심이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보면 상지 손익은 바로 이 윗계에 있는 손익은 불연이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근본을 후이하는 데 목적을 둔 논리이다. 다른 궤에서 리왕이라고 하는 데에는 리섭대천을 반드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만 말한 것입니다. 리왕이 있으면 리섭대천을 말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이 입계에서는 리왕이라고 하는 것과 리섭대천을 겸하여 말한 데에는 바로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이익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는 것도 좋고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것도 좋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자께서 단전을 쓰실 적에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기라 하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이제는 봐왔던 것처럼 위에 있었던 건괴 한 효를 덜어다가
맨 아래에다가 더해줬던 것으로 말한 것이니라고 해서 우리는 이 하나의 주요 효를 통해서 양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봤던 것입니다. 위에 가지고 있던 풍부한 것을 아래 백성들에게 더해줬다의 상징적 의미로 손상이칼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민열이 무광이요. 그렇게 하니 아랫사람한테 주니 아무리 부자라도 갖다 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지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인상 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도 받으면 받을수록 기분 좋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더 받으니 백성은 기쁨이 끝이 없을 것이요. 위로부터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내려주니 참 이거 유도한 도다. 이게. 괴체로서 계명의 의의를 해석한 것이라 운봉어 씨와 기도가 상행이라는 그 이상의 이 양구는 바로 그 도가 크게 이 손자에 있어서 기도 상행이라는 이상의 이구는 모두 손자의 의의를 해석한 것인데 이번에는 이계에 있어서 기도 대강이라고 하는 그 이상의 사구 1, 2, 3, 4 여기에 이 괴사의 단전의 공자의 네 구절은 모두 더하리자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익계에서는 유독 공자께서 길도자를 쓰신 것입니다. 여기에 모두 도자로 말하니 자, 이게 뭐냐? 후세의 이 출현부국으로 후세에는 백성들한테 많은 세금을 걷고 부국 모든 백성들에게 세금을 훑어내는 것으로서 소나 익상자는 아래의 백성들의 것을 덜어다가 위에 포학한 관리들이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아랫사람들의 재물을 덜어다가 올리게 하는 도는 겨우 위로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카지도는 바로 겨우 도가 위로 행할 수 있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준 돌은 정말 위대하고도 빛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 석단지지 심어전저 이 단사를 해석하는 의미가 참 여기에 말한 단사는 문왕의 괴사를 말하죠. 문왕의 괴사를 해석하시는 공자의 뜻이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그래 윗사람이 아랫사람 도와준 것이 정말 위대한 도고 영광과 광명의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공자의 의중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리유황이라 하는 것은 바로 유기와 구호가 중정의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해가는데 경사가 있을 것이요. 쌍오시왈 오는 중정으로서 이에 응하고 이 역시 중정으로서 오효에 응하니 이러한 중정의 도리로서 리왕하야 가는 게 이루어서 이익천하하니 이렇게 해서 천하 모든 백성들에게 임금과 신하가 다 함께 백성을 위하여 도움을 주니 이 소린 것입니다. 바로 정말로 이것은 우리 경혜루라고 하는 것이 뭔 뜻이냐면 좋은 일들만 자꾸 모여든 데서 그게 경혜루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바로 좋은 경사가 모이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임금과 신하들이 모두 백성을 위하여 정치를 잘하는 것이 이게 나라의 그야말로 경혜로운 것입니다. 바로 이 경혜로는 뭡니까? 천하는 실제로 모두 다 그들의 그 정치 잘하는 복과
경사를 받은다가 경해로운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처는 목도내행이라 쾌체와 쾌상으로서 쾌체로서는 리유유왕을 말하고 쾌상으로서는 목도내행을 말하여 쾌사를 해석한 것이다. 허기 묻기를 목도내행이라고 하는 것을 정전에서는 나무목자라고 말했는데 본래 이 나무목자는 본래 익자지오라에서 정희천 선생께서는 익도내행이라 목자를 쓸 게 아니라 내행이라고 하면서 본래 익자가 오잔한 거라고 이천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주자 선생께서는 왜 목도로 그대로 쓰시냐고 오자설로 보지 않고 그러자 주자가 말하기를 갈래하니 지신목자라 이 괴를 가만히 살펴보니 이것이 나무목자 뜻이더라. 다른 부분에서도 목자의 뜻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주자의 말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자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풍래이께서만 나무목자를 말한 게 아니라 여타의 다른 괴에서도 나무목자의 개념이 수없이 나온다라는 점을 바로 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환계에서만 말하더라도 환계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승목유공, 나무를 타고서 건너감에 있어서 공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도 나무목자로 손께를 말한 바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중부계에 있어서도 또 뭐라고 했느냐? 승목주허, 바로 나무를 타고 배는 허하다라고 이런 나무목자의 목도가 있고 목도가 있으니 2차로 견득지시목자라 이 중부계나 환계만 본다 할지라도 나무목자에 붙여가지고 목도의 개념이 있다. 나무라는 도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2차로 견득에 바로 이러한 중부나 환계로 살펴보면 단지 목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나무목자가. 목연일풍우설언이 내가 주희의 말인데 원래는 주희의 이름인 희자를 썼겠지만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자로 바꿨습니다. 나는 어느 한 친구의 그 주역에 관한 설을 내가 살펴보았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 유 8궤지 금목수화토하고 8궤로 가지고 금목수화토를 나누는 경우가 있고 5행으로 금목수화토가 나누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건궤를 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 8궤에 의한 금으로 보는 것이고 태지금이라고 할 때는 태궤를 금으로 말할 때는 뭘로 하는 것이냐? 이건 오행의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서방 태자를 봐가지고 금으로 본 것이다. 손께 역시 나무가 되는 것은 궤로 가지고 상을 취한 것이고 진께를 목이라 하는 것은 동방 38목으로 해서 방위로 동쪽이니까 그것이 금목수화토를 붙일 때 목에 속한다라고 하니 이건 오행으로 보는 나무다. 이게 바로 이 오방이라는 것은 사유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유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궤에다가도 동서남북과 중앙까지 붙이면 토, 황새까지 붙여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운봉의 씨알 목도라고 하는 말은 겸 진손원이라 진께와 손께 두 개를 모두 겸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주자의 말을 다시 운봉호 씨가 보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자가 말씀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진께는 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음양으로 나뉘어요. 이게 진은
양꾀기 때문에 양목이라 하고 손꾀는 음이기 때문에 음목이로 해서 이렇게 나무도 꾀의 음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문왕 8개 방위도에 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중계장씨는 뭐라고 했느냐, 개사에 보면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모기사하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뾰족하게 해서 농사를 가는 보습을 만들었다라고, 보습을 만들고, 유목이래라 나무를 유자는 휘어서 또 따비라고 하는 쟁기 같은 유를 만들었다라고 하니 이것은 바로 이꾀에서 그 의미를 취하여 만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자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 목자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나무를 깎아내면 보습이 되고 나무를 휘어서 만들면 따비가 되고 모두 이렇게 목도지 행야라. 나무를 가지고 이러한 것을 사용했음을 우리는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도 내행이라는 목도는 바로 오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여타의 주역 부분에서 나무 목자로 손꾀나 진자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주자가 방증했고, 이에 관한 부분을 후현들이, 후대의 학자들이 또다시 보완하고 있음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